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두 분 한 시즌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막바지 이렇게 날도 추웠는데, 아이고 한 시즌 마치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좀 올 시즌 유독 좀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은 올해 3월 WBC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그렇죠.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었잖아요. 또 얼마 전 이제 APBC까지 해가지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 명언 중에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시즌은 끝났지만 스토브리그가 있잖아요. 지금 벌써 막 계약도 터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기자들의 활동이 더 시작되는 시기가 오프 시즌이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파고드는 취재 능력이 빛을 발할 때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시즌 뭐 그나저나 말씀대로 정말 길었어요. 그리고 이슈들도 참 많았고 선수들도 이번 시즌 치르면서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유독 취소 경기가 많았고요. 맞아요. 시즌이 상당히 늦게 끝나는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KBO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개막을 3월 마지막 주, 좀 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로 20며칠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우천 취소 경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겠다. 대신에 더 힘들어진 점은 뭐냐면 금토 경기가 취소됐을 때는 이제 더블헤더로 열립니다. 요거는 또 선수들에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선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 시즌은 정말 길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왔던 시즌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각각 여러 가지 여운이 남을 것 같은데, 뭐 아쉬운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뭐 다시 다짐을 하는 여운이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LG 선수들은 정말 그 지난 향기 같은 기쁜 기운이 꽤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려 29년 만에 차지한 왕자잖아요. 한풀이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 겨울 마음껏 좀 누릴 일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두둑한 보너스 챙기게 됐습니다. KBO가 나눠주는 우승 배당금에 모기와 보너스까지 더해져서 최대 44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염경엽 감독의 쾌처, 그리고 구본무 선대 회장이 준비했던 시계 등 이야기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 각종 행사도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례를 세운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축하 환영 행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추운 날씨 등 뭐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실내 행사 쪽으로 조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LG는 그동안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좀 통큰 할인도 준비를 했는데요. LG전자를 필두로 각 계열사들이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지금 LG 선수들은 오늘 일본 베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베프로. 일단 뭐 온천에서 회복 훈련을 한다는 건데 일단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여운을 좀 더 즐기기 위한 회복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지금 우승 배당금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선수들은 얼마나 받느냐. 그렇죠, 궁금하죠. A, B, C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A 등급 이상 선수들은 보너스가 한 1억 이상이 되고요. 또 B 등급 선수도 5천에서 6천, 그리고 C 등급 선수까지 한 3, 4천을 받는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나눠지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뭐 정말 모든 사람이 기쁘겠지만 염경엽 감독이 진짜 속이 후련할 겁니다.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락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저희 회사 신문에 또 그게 나갔어요. 염경엽 감독 리더십 기사가 좀 나갔는데 이걸 또 보셨나 봐요, 마침.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제가 우승을 하고 나서는 짧게 통화만 했는데 오늘 좀 길게 소회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일단 소원 하나 풀렸다. 근데 우승을 했더니 바로 그거는 한 이틀밖에 없더라. 다음 시즌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 우는 소리 아닌가요? 지금 베프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염경엽 감독은 가지 않았어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선수단만 일단 넘어간 상황이고요. 감독은 지금 우승 인터뷰나 지금 요 마지막 지금 즐길 거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향후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서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장 커리어 중에서 첫 번째 소원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말이 또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은 게 네. LG 왕조를 구축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통화 중에서도 계속 왕조에 대한 얘기를 오.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삼성이 통합 4연패까지를 했는데요. 본인은 4연패를 넘어서 좀 더 길게 왕조를 구축하고 싶다. 그리고 LG 왕조라는 표현이 꼭 사용대로 도도록 그것도 만들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영영혁 감독이 시스템 야구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시스템도 이 왕조 구축에 위한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년 시즌부터 투영을 해서 팀을 운영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승 후 일정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모셔서 좀, 예, 저희가 유일한 라디오 중에 스포츠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널리 유튜브로도 찍어서 내보낼 테니까. 그래서 영영혁 감독은 지금 인터뷰 일정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LG 우승 주력 선수들 오. 그리고 좀 신진급 선수들 네. 인터뷰를 제가 지금 섭외 거의 해놨고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그가 많이 안 나갔던 선수들 위주로 홍창기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한번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29년 만에 우승 그 뒷이야기 스포츠에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사실 그 한국 시리즈를 복귀를 한번 해보면요. 네. 1차전 분위기로 봤을 때는 LG가 우승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의견이 좀 반반 나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패했지만 LG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 이게 조금은 어쩐지 LG 쪽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예컨대 수비적으로 1차전에서 굉장히 좀 어수선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3중살이 나오는 등 좀 운이 따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히려 2차전 초반에 끌려가면서 이대로라면 조금 LG가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불펜 힘을 바탕으로 기어이 좀 뒤집었습니다. 2차전에서는 뭐 박동원 선수의 홈런, 그렇죠. 극적인 역전. 3차전은 오지환 선수의 극적인 이 홈런포 두 방이 이번 시리즈 승부를 뒤집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이 역시 영영혁 감독이 지난해 불펜 필승조가 이정용 선수,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였다면 올해는 필승조에는 함적주 선수까지 포함해서 8명을 만들어놨거든요. 결국 2차전 승리 때 7명의 불펜 투수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우승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런 불펜 세팅이 정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그렇네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LG가 참 과연 KT가 초반에 경기 감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그 플레이오프에서 네. LG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경기 감각은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홈런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저는 맞춤형 훈련이 빛을 발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LG가 1군 투수들은 1군 타자들을 상대하고 연습 경기를 계속 치렀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배팅이라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치는 훈련을 정말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이런 훈련들이 1차전에서 타격 슬럼프가 그러니까 타격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을 때 좀 꺾이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만회하는 1차전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LG의 이런 맞춤형 훈련 이런 게 다른 구단에서도 예의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유행이 좀 될 것 같다. 그래 LG가 좀 선구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선수들이 과연 얼마 정도 이 우승 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이제 그 뭐 29년 묵은 술 그리고 초고가의 시계도 화제가 됐었는데 MVP에게 이 시계가 간다고 했거든요. 결국 오지환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개막 미디어 데이에서부터 이 오주환 선수가 MVP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었거든요. 실제로 펄펄 날았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만 3방을 때려내며 포효를 했는데 이 단일 시즌 기준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건 이 오주환 선수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게 이 3차전 홈런인데 9회 초 2사 1, 2루 상황에서 극적인 3점짜리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경기를 잡은 것은 물론이고요. 시리즈 전체의 향방, 이 주도권을 갖는 순간이라고 봤는데요. 이 25년간 잠들어 있던 명품 시계의 또 주인이 됐습니다. 이 구본부 선대회장의 유품과도 같은 만큼 일단 축승해서 한번 차본 뒤에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제 LG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은 구강무 회장이 같은 회사의 신형 시계를 다시 좀 선물로 줬다 이렇게 기뜸을 했습니다.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이 시계가 공개가 됐어요. 취재진한테.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당초 알려진 모델하고는 좀 달랐어요. 약간 올드한 버전. 그 금색이 많이 들어간 올드한 버전이어서 누렇던데요? 그래서 선수들도 뭐야? 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계 말고 또 술이 있지 않습니까?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이렇게 29년이 지나서 다 증발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술은 어떻게 마셨나요? 일단 1995년에 이제 가져온 술인데 이게 아무래도 술이다 보니까 좀 날아간다고 합니다. 내수용기가 돼서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리필을 했다고 하고요. 요번에는 나눠 마시기 위해서 직접 오키나와에서 더 많은 리터의 술을 좀 공수해 와서 그 28년 묵은 술이 아니라 그래서 좀 섞인 이런 술이라고 하고요. 차명석 단장이 이제 소주를 직접 꺼내서 따르고 축배를 건넸고요. 구광모 회장이 이제 건배 제의까지 하면서 이렇게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도 좀 맛볼 기회가 있었나요? 참석하셨나요 혹시 두 분은? 저는 참석을 못했고요. 담당이 아니라 담당 기자들을 좀 많이 갔는데 아무래도 저희 기자들한테까지는 그 술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우승 뒷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자면은 팬들 사이에서 굿즈가 굉장히 화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유광 점퍼도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그리고 우승 당일 이제 우승 다음 날 신문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 LG의 우승 소식이 일면을 장식한 이 스포츠 신문을 구입하려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후문인데요. 실제로 저 역시도 몇몇 지인들에게 좀 구해다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온라인 중고 시장에는 스포츠 신문 내부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김남일 선수가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남일 선수 일면이 들어간 기사는 막 진짜 거래되고 이랬었거든요. 약간 그 분위기가 지금 이번에 LG 우승과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참 재밌는 뒷이야기까지 끝까지 남기면서 이렇게 한국 시리즈 LG의 29년 만에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LG 구단은 벌써 새 시즌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오스틴과 재계약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총액 13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는데 올해 오스틴 선수가 없었다면 저는 맞아요. LG 우승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스틴 선수가 올해 결승타 리그 전체 1위였어요. 그만큼 팀 승리를 많이 책임졌고 최소 17경기 이상을 오스틴 선수의 결승타로 이겼는데요. 무조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영경혁 감독이 계약을 부탁을 했고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켈리 선수의 재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나머지 투수는 차명수 단장이 올해 중순에 5월쯤에 가서 리스트업을 좀 해놓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선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스틴 선수는 경기 중에 보면은 그 LG라는 팀에 대한 뭐 투지? 집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출신인가 싶을 정도로 중부 출생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와, 저 사람이 거의 외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 노가듬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오스틴 선수는 그냥 한국 선수 같아요. 네, 진짜로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오히려 뭐 화이팅을 더 한대요. 한국 선수. 벤치 클리어링 할 때 제일 먼저 따라가는 거 보고서 왜 그게 흥분을 하고 그럴까?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제일 먼저 돌아오고 이 분위기 아니구나라는 그 정도로 오스틴 선수가 그만큼 팀의 헌신, 공헌, 뭐 또 젊은 선수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모범 용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용병만 보자면 LG는 오스틴과 켈리도 뭐 그에 앞서서 영경혁 감독이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했을 만큼 아마도 재계약 의사가 확실한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야구는 발빠르게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가면서 스토브리그 이제 진짜 기자분들의 취재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가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프로야구는 스토브리그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거는 선수가 아니라 감독 인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SSG의 새 감독, 그 주인공이 결정이 됐죠.
네, 소문이 정말 무성했는데요. SSG의 새 사령탑은 이승용 KT 육성 총괄이었습니다. 17일 선임 소식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에 총액 9억 원 규모입니다. 최종 후보가 4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승용 감독은 구단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이뤘던 것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현역 시절 커리어를 인천에서 시작했던 이승용 감독이잖아요. 감회가 새롭다라고 하면서 성적과 육성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승용 감독이 새롭게 SSG의 타령탑이 됐는데 사실 SSG 감독 자리를 놓고서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이호준 코치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마지막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1월 5일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네. 이호준 코치가 케이스가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면 이제 SSG 감독을 맡는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바로 또 그때 당시에는 SS가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 뭐 면접 본 게 아니고 한국 시리즈를 마치면 면접을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공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먼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기사 후 탈락의 법칙이 그대로 좀 적용이 됐던 것 같고요. 최근 이렇게 먼저 감독 선임이 발표가 되면 보도가 나오면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영경 감독 케이스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감독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그 원칙이 좀 적용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이승용 감독은 SSG에서 설명은 일단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내린 게 아니라 밑에 팀장들 그리고 단장, 사장까지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토의를 끝에 선임한 결과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알아봤더니 이승용 감독이 과거 KBS 옐로우 카드에 출연을 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왔던 이승용 감독의 뭐 야구관, 철학 이런 게 상당히 감독이 되는데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SSG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인공은 이승용 감독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추가할 방향 말씀하셨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SSG를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리빌딩이 아니다 리모델링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승용 감독은 인위성의 여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구단 주로 아래 이 급진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이 리빌딩이라면 리모델링은 좀 기본 축을 유지하면서 좀 서서히 변화를 이어가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다. 열심히 좀 절실하게 하는 자에게 좀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은 좀 스스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단지 어리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팬들에 대한 기만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신수 선수, 김강민 선수, 고효준 선수 그리고 노경은 선수 거의 이제 80년대 초반 때 나이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아마 내년에도 그대로 활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중심축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뭐 화장실도 교체해야 돼요. 벽지도 교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세대 교체가 먼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리모델링이라는 말 속에 어느 정도 그 함이 숨겨진 의미를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용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내년도 10개 구단 감독은 모두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인 감독은 김태형 롯데 감독, 또 이승용 SSG 감독 2명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4명의 이 신인 사령탑이 바뀌었던 것과 비교하면 좀 비교적 적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좀 외인 감독이 없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내년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사령탑을 나란히 교체한 유통 라이벌 롯데와 SSG 경기는 물론이고요. 또 롯데와 김태형 감독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 두산과의 맞대결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이제는 그렇다면은 FA 시장의 시간입니다. 벌써 계약들이 나오고 있죠? FA 시장이 어제 공식으로 개막을 시작됐고요. 오늘 2건의 FA 계약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롯데 전준우 선수가 롯데 잔류를 했는데요. 총액 47억 원.
보장 금액이 40억 원이고요. 7억 원이 인센티브입니다. 네. 사실 전준우 선수는 지방 한 구단으로부터 50억이 넘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오퍼를 받았지만 구단의 이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고 싶다는 의사가 강해서 잔류를 하게 됐고요. 반면에 롯데 출신 롯데에서 오래 뛰었던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가 4+2년에 총액 72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안치홍 선수를 코너 야수, 네, 그러니까 일루수로 좀 활용하면서 일루수와 지타 중심 타선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선수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죠? 네, 지금 일단 뭐 중간 개투 투수들 쓸만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함덕주 선수 그리고 KT의 마무리였던 김재훈 선수, 두산의 또 개투 요원인 홍건희 선수가 나왔는데 이들 세 선수가 모두 다 유니폼을 갈아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벌써 시장에서는 삼성이 김재훈 선수를 영입하려고 거의 뭐 계약 조건이 근접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또 삼성이 올해 중간 개투에서 고생한 만큼 또 함덕주 선수까지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홍건희 선수도 지금 불펜이 좀 부족한 팀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영입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FA 시장은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초 A급 선수는 조금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뭐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창규, 김재윤, 양석환, 홍건희 선수 등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는 일단 내부 FA 자원들을 좀 최대한 잡겠다 이런 좀 얘기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양석환 선수 등도 하나 등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임창규 선수도 잡아야 되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한국 시리즈 말미에 불거진 것이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입니다. 신분조회 요청이 왔다는 기사가 났어요. 네, 지금 LG가 굉장히 바쁩니다. 네. 일단 뭐 임창규, 함덕주, 김민성 선수 등이 FA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셀러리 캡이 조금 빡빡합니다. 그럼에도 좀 최대한 잡는 쪽으로 노선을 좀 잡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오지환 선수를 좀 전략적으로 FA 시장에 나서게 했지만 이거는 뭐 앞서 단연 계약을 한 내용을 그냥 이어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 여부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정우 선수와 함께 신분 조회 요청을 했고요. 이후에 고우석 선수가 이제 구단의 해외 진출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입장에서는 LG 왕조를 이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우석 선수 잡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고우석 선수는 반드시 필요한 선수인데 사실 이 포스팅, 그러니까 신분 조회 요청이 왔다고 해서 이 선수가 반드시 메이저리그 가는 게 아니군요. 과거에 지금 실패한 사례들도 꽤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의 신분이 어떤 상황인가, 포스팅으로 갈 수 있는지, FA에 있는지 그 정도 확인이고요.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영입하기 위해 조회를 한 것 같고요. 네.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만 살펴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매주 지날 때마다 FA 시장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야구 대표팀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한일전이 또 치러졌습니다. 어제 경기가 열렸죠? 네, 좀 한 끝이 딱 부족했는데요. 호주와 대만을 꺾고 결승전에 올랐지만 일본에게 예선전에 이어 결승전에서도 연거푸 고개를 숙이면서 준우승을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거든요. 가장 고무적인 것은 아무래도 좀 마운드의 힘이라고 봤는데요. 대표팀이 4경기를 하는 동안 도합 9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결승전 승부치기에서 내준 2점이 포함된 점수입니다. 선발진, 불펜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제 몫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야수진 가운데서는 노시환, 또 김주원 선수가 대회 베스트 9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노시환 선수가 대한민국 4번 타자 계보를 이을 이번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승엽, 이대호를 이길 수 있는 18타수 7안타를 때렸거든요. 일본전에서도 결승전에서는 2타점을 올렸고요. 일본 대표팀 사령탑이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도 톱 클래스 타자다. 이런 칭찬까지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본에게 2번 다 졌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근데 또 WBC를 복귀해 보면은 24세 이하 선수들이 이렇게 잘 싸워줬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프로야구에 좀 희망이 아직 남아 있구나. 선수들 잘한다. 네, 맞습니다. 두 번의 경기 다 1점 차로 아쉽게 졌거든요. 특히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연장 승부치기까지 가서 이렇게 아쉽게 패했는데요. 확실히 WBC 때 너무 크게 졌던 기억이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좀 잘 싸웠다. 조금만 우리가 더 성장을 하면 일본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로야구는 시상식 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 스포츠 월요일마다 FA 시장 소식 그리고 시상식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